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만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 금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은행 파산 사태 그리고 은행권의 유동성 우려로 인해서 뉴욕 증시 극심하게 불안한 투자 심리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19%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다시 32,000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일 대비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11,6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권의 위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금융 관련 섹터가 3%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은행 사태로 인해서 뉴욕 증시의 금융주 역대급으로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상황인데요. 지금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지수는 지난 2주간 약 14.1%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은행 지수 역시 11% 이상 급락을 하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발발 당시 이후 최악의 2주를 보냈습니다. 네, KBW 지역은행 지수 ETF 역시 지난 2주간 2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발발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뱅크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파산 보호 신청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온 동시에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우려도 지속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실리콘밸리뱅크의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VB 파이낸셜 뉴욕 연방법원의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고요. 네, SVB 파이낸셜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2억 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자산 기준이 2천억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순식간에 유동성이 죄다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네, 파산 보호 신청에 따라서 SVB 파이낸셜 그룹은 나스닥에서도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오늘 외신에 따르면 나스닥은 SVB 파이낸셜 그룹의 상장 폐지를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SVB 또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제2의 SVB로 지목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해서도 악재가 지속이 됐습니다. 우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배당금 지급을 연기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또 33%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FRC는 이번 주 역사상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셈입니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매각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PNC 은행 그리고 JP 모건 등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대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잠재적인 매각은 수일 내에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전일 미국의 대형은행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300억 달러를 이제 입금을 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섰는데요. 이러한 지원 방식이 대단히 문제적이다라는 지적도 월가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헤지펀드 투자자 유명한 인물인데요.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만이 이런 비판을 내놓고 나섰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원 때문에 견조했던 기존의 은행에마저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전이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악재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관련해서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많은 은행들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와 거래를 축소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앞다퉈서 크레디트 스위스에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월저널에 따르면 최소 4개의 은행이 CS와 거래를 제한을 했다라고 하고요. 비록 이제 CS가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거래 라인이 끊기거나 거래가 차단될 경우 네, 자연스럽게 또 자본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증시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런 SVB 사태 등에 따른 악재가 주식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이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직 자금시장은 침체 공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르면 7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욕심에 차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주식시장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시장의 극심한 약세 포지션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극도의 경제 비관론 그리고 경제 패닉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직 증시의 캐피출레이션, 즉 항복 신호는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SVB 위기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귀금속을 롱 매수하고요. 네, 이념물 채권에 대한 롱 매수,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는 숏을 치고 반면 이제 빵 주식에 대해서는 롱을 치는 이런 거래가 월가에서 횡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거래가 잦아들기 전까지는 SVB 위기가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또한 지난 70년간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은 경기 침체 혹은 위기로 기결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 위기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지금 현재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경기 자신감으로 인해서 증시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오늘 기준으로는 동결과 25bp 인상 가능성이 절반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이제 대다수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페드로 금융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입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행 연쇄 파산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됐을 수 있다라는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향후 며칠 동안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지거나 혹은 안정되는지 여부가 페드의 금리 결정을 결국 결정지을 것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번 FOMC의 금리 동결 혹은 인상 결과는 굉장히 간발의 차로 결정이 될 것이다 주장을 하면서 결국 연준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당시의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CNBC 방송 역시 다음 주에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선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 3.8%, 5년은 2.8%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보다 낮아진 수준을 보였는데요. 네, 경기에 대한 심리 지수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63.4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네,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역시 11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 은행주 그리고 전통적인 우량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적을 했듯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 오히려 빅테크가 안전 피난처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빵 주식에 대한 롱 주문, 이제 매수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다음 주 페드의 이 정책 금리 결정에 따라서 기술주의 흐름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빅테크 종목 중 메타 플랫폼스 4%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1% 안팎으로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2% 빠졌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미국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 사태, 그리고 유럽으로의 리스크 이전 가능성,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뉴욕 증시 크게 출렁였던 한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의 3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